03번 인수분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수분해란 뭐냐? 우리가 일정한 어떤 식을 곱의 형태로 표현하는 게 인수분해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곱이냐면 더 이상 묶어낼 수 없을 때까지 묶어내는 게 인수분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인수분해 과정을 한번 배우기로 하는데, 인수분해를 배운다는 얘기는 우리가 식을 봤을 때 어떤 형태로 적용을 할 것이냐, 어떤 식에 적용을 할 것이냐,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이냐, 이걸 알아보는 게 인수분해 방법입니다. 그럼 인수분해 적용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우리가 인수분해 할 때 꼭 지켜야 하는 영순위가 있어요. 0번. 자, 우리가 꼭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공통인수를 묶는 겁니다. 여기서 공통인수를 묶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배운 과정에서 얘기하면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똑같이 곱해진 걸 묶는다라는 거, 아니면 뭐 중3 때는 공통인수 묶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똑같이 곱해져, 모든 항에 똑같이 곱해져 있는 게 있는지 확인을 하고 먼저 묶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면 공통인수를 묶었다? 이제 그 다음에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요 분류는 선생님은 어떻게 할 거냐면 항의 개수에 따라서, 이 항이라는 건 덩어리죠? 몇 덩어리로 나누어져 있냐에 따라서 인수분해를 시작하도록 합시다. 그럼 첫 번째, 항이 2개부터 시작을 할게요. 그럼 항이 2개, 덩어리가 2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인수분해 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도 외울 수 있듯이 공식을 이용한 겁니다. 그럼 공식을 이용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인수분해를 중학교 3학년 때 곱셈 공식의 반대다 라고 배웠기 때문에 곱셈 공식과 연관지어서 공식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공식을 사용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뭐 있냐면 합차가 있어요. 제곱 빼기 제곱이죠. 그지? 이렇게 제곱 빼기 제곱이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한 번 더 하고 한 번 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요거는 중학교 때 나온 공식이고, 고등학교 때 나와 있는 공식은 어떤 게 있느냐? 고등학교 때는 세제곱 합이나 세제곱 차가 있겠지. 세제곱 차. 그래서 얘네 인수분해 과정이, 얘는 한 번 더 한 거에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요런 게 있었고요. 요 밑에도 다 외웠으니까 요렇게 공식이 있다 라고 해서 제곱이나 세제곱에 덧셈 뺄셈으로 나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공식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공식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 게 있냐면, 항이 2개짜리는 별다르게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여기서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공통인수 묶는 게 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항이 2개짜리를 인수분해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이제 항이 2개 말고 항이 3개인 거 확인을 해봅시다. 그럼 항이 3개인 것 중에서도 첫 번째 공식인 거 얘 확인을 할게요. 항이 3개인 게 또 일반적인 공식이 중3 때 배운 공식들이 있어요. 얘 중3 때 배운 게 뭐 있냐면 완전 제곱식, 요거 얘가 전개하면 항이 3개였죠. 요거 거꾸로 쓸게요. 곱셈 공식처럼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게. 그 다음 얘는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요런 게 있었지. 다음에 또 뭐 있었냐면 중3 때 X항 있으면서 1차 인식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 전개하면 x제곱에 a 플러스 bx 플러스 ab 이런 식이 있었죠. 요거와 똑같이 또 나온 게 x의 개수에 다른 개수가 붙는 거. 얘도 acx제곱 ad bcx bd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항이 3개짜리인 거 인수분해 하는 건 중3 때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고1 때 나오는 공식도 있어요. 고1 때 나오는 공식. 공식으로만 따지면 얘가 있었어. 얘가 어떻게 전개가 됐냐면 a 4제곱 플러스 a제곱 b제곱 플러스 b제곱 4제곱인데 우리 요식은 공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얘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얘 공식 우리 공식으로 외웠지만 공식이 아닌 걸로 생각을 합시다. 그럼 공식이 아닌 걸로 생각을 하는데 얘가 어떤 식이냐면 우리가 요거 결과값을 보면 제곱이 있고 4제곱이 있죠. 우리가 제곱, 4제곱, 그러니까 제곱의 제곱 요런 형태가 있다는 거 얘를 뭐라 부르냐면 복 2차식이라고 부릅니다. 복 2차식. 그래서 이 복 2차식을 인수분해 하는데 요거는 우리 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합시다. 그러면 이 복 2차식은 어떻게 하냐면 얘가 4제곱 제곱이니까 어떤 수의 제곱을 1차라고 가정을 잡습니다. 그러면 제곱은 1차 되고 4제곱은 2차 되니까 2차식이 되겠지. 그래서 2차식이라는 가정하에 인수분해해서 우리 여기 치환하는 거니까 원래대로 돌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 복 2차식을 인수분해할 때는 크게 2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치환을 하고 나서 인수분해가 가능한 애가 있고요. 치환을 했는데 계산하다 보니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인수분해가 가능한 경우는 그냥 인수분해를 하면 되니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요건 강제로 인수분해를 만들어 줄 거예요. 강제로 인수분해를 만든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항이 3개가 있는데 이 3개를 4개로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4개로 바꾸냐면 완전 제곱식을 하나 만들고요. 뒤에 제곱이 들어간 식을 하나 만듭니다. 물론 치환한 얘는 당연히 제곱이에요. 그래서 숫자가 제곱수가 들어가야 돼. 근데 계산이 뺄셈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럼 얘가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얘가 합차로 다시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과정을 예를 들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면 먼저 인수분해 가능한 경우는 어떻게 나오냐면 뭐 x 4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제곱이랑 4제곱이니까 우리 항이 3개야. 그런데 보기차식이다 라는 거 눈으로 들어왔으면 뭐부터 해? 제곱항을 치환합니다. x제곱을 t라고 한다면 그럼 주어진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얘는 t제곱이 되고요. 얘는 3t가 되고 플러스 2가 되죠. 근데 얘를 봤더니 인수분해가 가능하네? 그럼 얘는 t-2에 t-1 이렇게 되죠. 그럼 치환을 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할 거에 끝났으면 원래대로 다시 돌려야 돼. x제곱 마이너스 2 x제곱 마이너스 1. 이때 다시 보니까 여기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얘 마저 인수분해를 하는 것까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분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인수분해가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거냐? 예를 들어 보면 x 4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도 항이 3개인데 제곱 4제곱이니까 보기차식이다. 보기차식은 얘와 마찬가지로 치환한다.
라는 것까지 깔죠. 그러면 주어진 식이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인데 얘를 봤더니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 안 되네요.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얘기는 얘를 인수분해 활용을 할 건데 이거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만든다고 했죠. 이때 완전 제곱식을 만들 때 우리가 완전 제곱식 되는 개수 관계는 중3 때 나와요. 근데 얘는 뭘 가리고 하냐면 여기 있는 1차 항을 가리고 완전 제곱식을 만듭니다. 자, 1차 개수 만드는 방법 다들 중3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얘 인수분해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개수가 얘가 1이고 1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그럼 둘 다 한번 적어보면 얘가 만약에 t제곱 플러스 1인데 앞에가 플러스 2t라는 가정을 하나 깔고요. 두 번째는 t제곱 플러스 1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2t라는 가정을 잡아봅시다. 근데 얘를 변형한 식이니까 이거랑 같아야 되겠죠. 그럼 얘 완전 제곱식 되게 만들었지만 얘랑 얼마를 계산해서 얘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t가 될 거고 얘는 얘가 나오려면 플러스 3t가 돼야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하는 게 여기 있는 덩어리는 완전 제곱식. 이 뒤에 관계를 보는데 아까 뒤에를 어떻게? 마이너스 제곱 관련해서 쓰자는 얘기였어요. 근데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죠. 근데 이거 t는 어차피 x제곱으로 바꿀 거니까 개수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그럼 얘가 안 된다는 얘기네. 그래서 얘를 쓴다는 얘기죠. 그럼 얘 정리를 다시 하면 얘는 t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t 이렇게 되겠네. 얘 다시 인수분해 합시다. 하기 전에 원래대로 돌리십시다. 얘 t는 x제곱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럼 제곱 빼기 제곱 보이니까 얘는 합차 공식으로 한 번 더 하고 한 번 빼고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인수분해 할 수 있다 라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항이 3개인 거 했으니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3번 항이 4개인 거 사용을 해봅시다. 자, 항이 4개인 것도 우리 물론 공식이 있겠죠. 여기서 사용되는 공식은 중학교 거는 항이 3개에서 끝나고요. 항이 4개인 거는 고등학교 공식에서 나오는데 요거 대표적인 거 뭐 있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완전 세제곱식 얘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얘랑 차가 있는 경우 있죠. 그럼 얘 전개를 하면 얘는 a 세제곱에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에 b 세제곱 이렇게 항이 3개 나오고요. 다음 얘는 a 세제곱에 마이너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얘 특징을 보면 세제곱항이 2개 있고요. 3배한 숫자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 이 공식을 사용한다 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 또 어떤 식이 있었냐면 좀 긴 식이었는데 항이 3개짜리가 세제곱이 3개 나오고 3배짜리가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얘랑 얘랑 엄연히 차이가 있어. 그죠? 얘는 세제곱이 2개인데 얘는 3개다. 그래서 얘 공식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bc, ca 이렇게 인수분해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식이 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공식이 아닌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들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요거는 항이 4개니까 요것도 중3 때 나오긴 해요. 그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이때는 뭐 있냐면 이 4개 항을 어떻게 묶어서 만드느냐, 조합하느냐가 따라서 다른데, 첫 번째는 항을 3개를 묶는 방법이 있어요. 항을 3개. 3개랑 1개를 묶던가 아니면 1개랑 3개를 묶는 거죠.
됐어? 근데 요거 묶는 데는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되냐면 요 세 개, 얘는 완전 제곱식입니다. 물론 여기는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완전 제곱식이 돼요. 완전 제곱식의 특징은 중3 때도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한 개인 식은 여기는 빼기 제곱이 들어갑니다. 여기도 제곱. 그렇단 얘기는 첫 번째 얘랑 이렇게 묶었다는 얘기는 이것도 제곱이고 이것도 제곱이라는 얘기죠. 여기에 빼기죠. 그래서 제곱 빼기 제곱이라 두 번째는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또 인수분해하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세 개 한 개는 이렇게 묶고요. 두 번째, 이제 두 개 묶는 방법이에요. 두 개. 자, 두 개 묶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두 개 요거 묶는 거 앞에서 했어요. 어떻게? 두 개짜리를 묶는 방법은 공식인 거는 합차도 있었고요. 세제곱의 차도 있었지. 그죠? 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공식이 아닌 건 공통인수로 묶는 게 있었어요. 요걸 다시 공통인수로 다시 한번 묶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곱으로 표현한 걸 다시 묶어내는 게 두 개를 묶었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요거 말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공식에서 나와 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였냐면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도 공식이 있었는데 얘가 x 세제곱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x 제곱에 ab, bc, ca의 x의 abc 이렇게 덩어리가 4개가 나옵니다. 근데 요거를 공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얘는 공식이 아닌 경우로 할게요. 공식에 끼워 넣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느냐? 요런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요거 정의를 하면 항이 4개야. 그죠? 항이 4개인데 한 문자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나와 있네요. 한 문자에 관한 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어? 그래서 얘는 뭘 이용하냐면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인수정리를 이용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식이야 얘도 인수로 갖고 있고 인수로 갖고 있고 인수로 갖고 있다는 얘기라서 표현을 하는데 얘를 하는 방법이 조립대법을 이용해서 1차식의 곱으로 표현을 할 거야. 그럼 당연히 인수정리니까 조립제법 이용했을 때 나머지가 0인 거를 확인하면 되죠. 그럼 결론은 얘를 나머지가 0인 수로 나눠서 곱으로 표현할 건데 그럼 나머지가 0인 애를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얘 확인하는 방법이 여기 개수를 이렇게 나눌 건데 여기 나누는 수를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 있는 수는 어떻게 나누냐? 여기 상수항 보입니다. 상수항. 근데 상수항이 A, B, C의 곱이니까 얘는 A 곱이 될 수 있고 A, B도 될 수 있고 A, C도 될 수 있죠. 그지? 맞아요? 근데 여기에 A, B, C로 원래 돼 있다는 거 확인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여기 들어가는 건 상수항의 약수들로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상수항의 약수들. 여기에 약수가 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될 수 있겠죠. 그거를 일일이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인수정리를 이용하는 건 많은 염습을 해야 돼. 그럼 요 약수만 해야 되냐? 그건 아니고 여기 최고차 계수도 영향을 받는데 이 상수항의 약수를 최고차 계수의 약수로 나눠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1인데 1이 아닌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런 경우는 나눠서 약수랑 약수니까 경우의 수가 많아져. 그래서 판단을 하는데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풀말을 다 생각해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조합을 여기 넣어보고 나머지가 0인 수를 찾아야 되는데 이 나머지 0인 수 찾는 방법은 이 수를 이 식에 먼저 넣어보는 거예요. x에.
x에 넣었는데 얘가 0이 된다 라고 하면 나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로 연속해서 나누면 됩니다. 이렇게 항이 4개인 거는 공식이 아닌 건 이렇게 묶는 방법이랑 한 문자에 관해 나오면 인수정리 이용하는 거 여기까지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